그렇게 안 했으면 그런 이게 제가 시장은 또 보험이랑 하는 게 좀 약간 좀 그쵸. 네. 다른 건강보험. 변호사도 아니고 약간 그런 제가 센터 맞아요.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영역이 달라서 그쪽으로도 감정이랑 또 다르거든요. 우체원 보상 사례는 한번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섭외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강의 발표할 때 보상 관련해서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러시면 될 것 같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수술비랑 그 엔대 수술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은하수는 언제 가능하세요? 저는 불가능해요. 없어요 할 게. 수술비가 할 게 없는데. 자, 오늘 할 거 없었나요? 아니요, 좋았어요. 항상 새롭잖아요, 수술이. 없어. 없어. 수술비 할 게 없어. 그러면 언제? 8달 예상 7월. 내년 7월. 아, 그러지 말고. 우선 빼놔요. 나중에. 나중에 안 할 게 없어. 오케이. 날짜 미정. 네. 자,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나 상해 사망 같은 경우 보험회사가 이제 보험 지급 거절을 했던 사례를 좀 모아가지고 회사도 유의사항으로 리스트업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보통 저희 소송 같은 경우도 의외로 많이 오는 게 술 먹고 넘어졌을 때 고의사고다라고 해가지고 면책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익사사고인데 질병이었다. 그 심근경색이 먼저 와서 죽었다라고 해가지고 또 면책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런 유의사항으로 알아주시면 또 좋은 것 같고, 손해 사전사님들도 계시니까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도 이제 소송 사례든지 이제 풀었던 사례 정보 공유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인용 소설을 어디 계세요? 가셨어요? 네? 도망가셨네. 승현 선생님 혹시 강의 언제 가능하세요? 여보세요? 7월에. 어디 오셨나요? 정문을 안 계세요? 그럼 지하 1층인가요? 2층인가요? 지하로 내려오셔가지고 그 618동 부근의 커뮤니티 센터로 오셔야 되거든요. 네, 커뮤니티 센터 있고 엘리베이터 있을 거예요. 네. 618동 오셔가지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 선생 혹시 강의 언제 가능하세요? 이거 권준호 대표님이 하실 거고 좋아. 권준호 대표님이랑 저는 이제 소송 사례로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 손자님들이 정보 공유하는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고, 네. 실제 손해사전 영역에서는 권준호 대표님이 너무 잘 푸셔서 이제 손해사전 사례는 권 대표님이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루 괜찮으세요? 이거 후유장애는 어떤 게 좋을까요? 이 사례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 그런 것도 있어요. 사건사회 같은 경우 부부싸움하다가 열받아가지고 2층에서 뛰어내리셨는데 압박불조 되셨는데 고의사고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체질적 요인 때문에 문제는 그렇죠. 네. 제가 오면은 말하려고 했던 건데 제 우리 준현아 최근에 상해 후유를 들고 싶다고 하시면서 표를 보시더니 거의 질병 후유에 해당하는 거 이거 받을 수 있지 않냐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아니 그거는 상해가 원인돼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지류라고 생각하는데 상해 후유를 받아가는 게 뭐 무릎 인공관절이나 고관절 빼고 다른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질병적 요인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상해로 그러니까 가능할 수 있는 중복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중복보다는 이제 지류가 잘 없잖아요. 상효가 네네네. 기본적으로 있고 하니까 네네. 그걸 어떻게 이제 최대한 상해후에서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진단이 겹친다는 거 이러면 어떤 원인, 진단명이 어떤 문제가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본인이 풀었던 게 디스크였던 것 같아요. 질병이셨는데 그거를 이제 외부 충격으로 해가지고는 처음에는 보험회사가 면책을 했거든요. 실제 푸셨던 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치의 만나서 여하튼 교통사고 현장 사진이나 이런 거 보여드려서 에스코도 바꿨고,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로 해서 받았던 상해 후유장애로 받았던 사례들이 그게 진짜 사건 사고가 있지 않나 싶지는 않은 쉽지는 것 않아요. 여하튼 우리가 상해의 조건이 국격 외에 우려이라는 요건부가 맞아야 되는데 질병은 내재적 요인이니까 일단 이벤트는 한 번은 발생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제가 궁금했던 건 사실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스크, 내려가겠습니다. 무릎, 잠깐만. 관절, 맞아요. 뭐 이런 남자분 한 명만. 이런 것들만 상해 후유에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 뭐 진짜 절단되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혹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게 상해 후유에서 나간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소송으로 저희가 이겼던 건데 당뇨 심하신 분인데 실제로 물건을 떨어뜨려가지고 괴사가 돼서 근데 여하튼 당뇨 때문에 발가락을 절단했는데 그게 이제 산재에서도 불승이 당했었고 했다가 소송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상해다라고 해서 인정받았던 사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로도 이제 좀 질병이냐 이제 상해냐라고 해서 사례도 있었던 것 같고 아까는 디스크 굴골격계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강의까지는 안 가고 그냥 Q&A 정도로. 네네. 일단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네. 자, 그리고 옆으로 돌려주세요. 먹으면서 얘기하죠. 자, 커피를 잠깐만. 자, 옆으로 돌리시고.
자, 남성 3명만 와주시겠어요? 커피가 들어가야 돼. 자, 드시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커피 다 챙기시고요. 그 사람들 자, 마이크 집어주시고요. 자, 다음 주제에 대해서 먹으면서 얘기해봅시다. 자, 혹시 어떤 거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그러면 투자하는 게 인기가 많네요. 네. 자, 크게. 네. 끝났어요? 그러면 사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사적으로. 장규양 등급이요? 이사가사님 언제 가능하세요? 제가 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선생님 아시나요? 제가 장규영 등급 잘 모르세요? 그럼 강사님 해야 되겠어요. 잠깐만요. 아는 사람, 아는 강사님. 자, 옆에 네, 어떤 주제가
뭐가 필요하십니까? 저는 이제 치아 보험에 대해서요. 네네. 치아의 어떤 그 전체적인 구조하고 보상 관련된 사례를 요거 이미 했어요. 네, 했는데 이거 조만간에 그 저희 강의를 오픈할 거거든요. 그때 신청을 대치면 될 것 같아요. 4시간 강의. 이윤영 소사님이라고 그 보험사 지금 실무 하셨던 분이시고요, 치아. 그리고 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근무하셨던 분이신데 모르는 게 없어요. 어떤 내용이 궁금한 점이 있어. 어떤 내용이죠? 다 있어요. 주봉 선생님 어떤 거? 네. 갑자기 항상 갑자기예요. 저는 자동차 쪽. 자동차? 네. 자동차는 다음 달에 신동상 교수님이라고 제 노이즈 소리시장에서 강사하시는 분을 섭외하려고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저희 둘 다. 네. 요한번이요. 알겠습니다. 조금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 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스토리고 어제는 사각지구 군대를 갔는데 잠깐 못 들었어요, 여러분? 그냥 사장으로 할게. 사각지구 군대를 갔는데 한 분은 연세가 올라가신 분이 돌아가신 거고 네. 또 한 분은 남자분인데 51세에 네. 이제 잇몸 쪽이 되게 많이 아프다가 침샘암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암 상태도 있고 유방암 1기 진단 받으시면서 후적 항암 치료를 해야 돼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면서 제 고객이 좋아하면서 이제 불안하다고 전화 오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십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드바이스나 아니면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나 합법이죠, 그러면?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6월 3일 날 퇴근을 해가지고 실험을 하는 사무실 직원이 여직원인데 이분이 현장에 갔다가 사무실 도피하는 도중에 지게차랑 부딪혀가지고 우측 발가락 네모를 맞았을 때 근접골절되는 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케어 그러니까 사실 관련 합법인 거네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해야 돼서 근데 사실 이 합법은 건마다 틀리고 듣는 사람의 반응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건바이크로 사실 바꿔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어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암이 진행되는 내용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결핵선암, 갑상선암, 유방암 다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다 틀린데 그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설계사가. 그래서 그거는 고민을 해볼 텐데 규율화 시켜가지고 스킬을 얘기하는 건 쉽진 않고 차라리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신규 계약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는 병리학을 공부하고 질병에 대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카톡에 넣어드린 거 혹시 보셨나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말씀보자 넣어드렸지만은 위에 전립선 만능종 이런 거 있잖아요. 관련된 책을 구매해가지고 빌리든지 구매해가지고 그 책을 요약한 다음에 이 책을 그냥 카톡으로 쏴줘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거 보고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가 전달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이 이미 모르시는 분들 아니고 다 카페에 가 있는데 어설프게 답변해가지고 그 만족감을 주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저도 치아랑 아까 제가 사용하는 거 제가 치아? 네네. 네, 들어왔는 네. 치아 보험은 다음 달 정도에 강의 신혼여행 갔다 오셔갖고 강의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혹시 멤버십이 계신가요? 네. 거기 이번 12일 날
40분 우주방위도 나갈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 이 치아 강의는 그냥 무조건 신청해서 들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크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 고액 그 암치료들 있잖아요. 뭐 표적이라든지 면역 아니면 구입자 이런 것들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치료 방법이 아닌데 이제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그런 거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그냥 적응증에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갑상선암의 경우, 유방암의 경우에는 뭐 유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아야지만 쓸 수 있는 약인데 그 기준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 사실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은 못 쓰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가 클리어를 한번 발견했을 때 어느 정도가 쓸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우리가 저울증이란 말은 쉽게 얘기하지만 일단 와닿지 않거든요. 분명하게 어느 정도 상태가 되면은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제가 책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문제 표적암 면역암 이거 면역암의 치료와 이해한 책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여기 보면은 적응증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기준이 계속 바뀌어요. 이게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치료법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 이 정도 지금 단톡방에 올려드렸거든요. 이 정도 읽어보시고 사실 그걸 강의로 하려고 하면 의사를 입고 와야 돼요. 근데 100% 의사는 있어요. 오실까 안 오실까? 근데 있는데 대학병 원장이긴 한데 얘기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져요. 그 사례는 이거고요. 그거는 똑같은 사례가 아니야. 난 똑같아 보이는데. 그게 이제 그런 세부적인 의학 지식을 알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네. 실제로 어느 정도가 이게 그런 치료들이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현상을 알고 싶다는 거죠. 얼마나 이걸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그런 걸 지금 혹시 강의 가능한 건이라는데? 아니, 그 통계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통계? 네, 그 통계를 볼 수가 신병원에 표적항암 치료에 대한 통계가 있나? 그건 모르겠는데 암에 대한 내용은 있어도 표적항암을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의사들은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외부에 배포가 안 돼요. 논문 쓸 때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인용 자료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자료냐면 그 사이트에 보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그 의사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네네. 왜 우리가 판매하는 그 보험 특약들 있잖아요. 네네. 지금 되게 많죠. 처음에 우리 암 진단만 있었는데 통합암이 나오고 뭐 전이암 포함 이게 나오고 오케이. 암 주요 치료들이 무슨 하이 클래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거에 있어서 내가 이제 암으로 인해가지고 그냥 항암 치료를 하든 뭘 했을 때 그 특약들에서 뭘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같이 공부를 한다? 그런 걸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잖아요. 사실 뭐 항암 치료가 어떤 암에 뭐가 필요한지 너무 많잖아요. 그거 네네.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 네네. 우리가 판매하는 이 암 관련 담보들에서 어떤 거를 주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아예 경험을 하지를 못하니까. 이랑 사님 언제 가능해요? 이게 강의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뭐 이게 그 포인트를 제가 생각할 때는 통계적으로 포인트를 잡으면은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네. 통계를 아까 그 옆에 분들 말씀하셨던 게 통계를 갖고 이게 얼마나 유용한 건지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표적 항암제를 저희가 가입을 시키는 이유는 비급여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 표적 항암제가 왜 우리가 보험 가입을 시켜야 돼라고 하면 아까 하셨던 것처럼 통원 치료가 지금 표적 항암제가 250만 한 달에 250만 원 통원으로 받아 그럼 25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나머지 돈 내가 다 부담을 해야 돼. 근데 사이클이 14번이에요. 근데 이 표적 항암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전자가 이게 면역력이 생기거든요. 그럼 다른 표적 항암제를 다시 써야 돼. 그러면 이제 돈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암 진단만으로는 그걸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표적 항암제를 가입을 하는 거지 이게 통계적으로 왜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폐암을
폐암이 이게 뭐 유방암에 걸릴 때 쓰는 게 있고 폐암에 걸릴 때 쓰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때 쓰는 게 통계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걸리는 암에 따라서 그게 다 다른데 그 뭐하러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이 표적 항암제를 왜 가입을 시켜야 되냐 암 주요 치료비가 왜 가입을 시켜야 되냐라고 하면은 그건 비급여로 내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암이 걸렸는데 항암 치료만 받아도 상관없는 거야. 알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떤 암이 걸릴지 상관없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비특정 됐는데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가입을 시키는 거다 보니까 그럴 때 어떤 게 좀 유용하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통계적으로 얼마나 걸리고 이거를 생각할 거는 설계사가 생각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암의 경우에는 치명적이잖아요. 발병한 사람은 자기 100%예요. 그러니까 우리 판매할 때는 몇 프로가 발생하고 몇 프로 정도가 표적항암으로 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 데이터를 얻기는 쉽지 않고 그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유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100%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주봉 강사님 알고 계시는데 약관 정리하는 모임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 참여할 생각 있으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오실 수 있어요? 저도요. 아 잠깐만. 약관 자, 정리하는 모임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여기 약관 정리 모임. 자, 성함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뭐 일을 일을 업무를 다 배달할 배지영사 거잖아요. 선생님. 네. 그다음에 잠깐 이름이 뭐셨죠? 김민지요. 네, 김미진. 제 매니저님이죠, 그죠? 매니저님. 그다음에 또 다른 분. 그러니까 뭔지 말을 좀 네, 해줘봐요. 성함을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 이름부터 얘기해. 네. 들으려면 애를 써야죠. 그렇지. 저는 정계영. 정경 지점장님이시죠? 네. 그리고 이정윤 설계사님. 또 네? 네, 최형화 설계사님. 또 없어요? 정준호 씨. 신청했어요. 네. 저도 신청. 네. 예전. 유환. 최미선. 네. 그때 잠깐만. 한번 모임 하자고 해가지고 네네. 그 문호보상에서 해요. 네. 허관영 손사님. 그렇죠. 미나 가사님은 안 들어와요? 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임을 할 때 그 스피커 켜놓고 할게요. 알겠죠? 우선은 일단 얘기하세요. 네. 오실 수 있죠? 어디서 모이는데? 네. 여기서 모여요 지금. 네. 이거 하는 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오전에 네. 모임 갈 네? 때.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김민아. 두 번은 못 알아. 자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거 공유해 드릴 거예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약관을 514개 정도를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웬일이야. 일단은 이제 암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통합암이라고 했을 때 통합암 상품을 쫙 나열시켜 놓은 다음에 노션을 PC다 들고 와서 노션에다 일단은 이미지를 어떤지 다 우겨 놓으세요. 나중에 정리는 제가 할 테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차이점을 갖다 비교해서 넣는 걸 하는 거죠. 일단 이제 상품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일단 한 번만 정리해 놓으면 그 이후에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왔을 때 이제 약관을 쫙 펼쳐놓고 난 어떤 거 하겠다고 하면 각자 PC 들고서는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비교하고 이런 것들 하면서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거 어떠세요? 저도 그 부분이 좀 회사마다 약관실이 조금씩 어감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조금 장단점을 찾는데 조금 회사마다 네. 선택장애가 조금 오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해두면 되게 좋을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참여를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참여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페널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일단은 모임비를 10,000원씩 거둘까요? 한 5개월치를 거둔 다음에 오는 사람들 몰빵해서 맛있는 거 먹기. 어때요? 괜찮아요? 네. 예.
왜 웃기만 하시지? 괜찮아요? 네. 우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만약에 참여를 왜냐면 이제 하시는데 이제 지방에 가 있다 그러면 줌으로 연결해가지고 앞에 틀어놓고 같이 하는 거로. 근데 페널티를 어떻게 할까요? 왜냐면 사실 만나서 하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혹시 제 각 보험사 약관을 책을 구해올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요즘은 책 별로 없잖아요. 책 신청할 수 있는 분. 별로 없다 그래요. 저희도 신청하는데 예. 삼성화재는 아예 제작을 안 한다고 하던데요. 그래요? 지금 아메리카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직접 콜센터 전화해야지 나오더라고요. 좀 아. 하면 기다리더라도 오기는 하던데. 자, 일단은 PPT는 다 언제든지 구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이게 뭐지? 프로보자. 예, 이게 프로보자 여기 보면은 약관 조회에 들어가면은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필요한 약관은 제가 노션으로 딱 취합해가지고 올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일기 모임을 혹시 언제 정도 해볼까요? 언제가 괜찮으세요? 평일이 나으세요? 주말이 나으세요? 저는 이거 하는 날 오후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무조건 이거 하는 날은 무조건 오고 그거 끝나면 이거 이제 밥 먹고 시작은 그렇게 해보고 이제 막 이렇게 봐가면서 또 조절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 모인 김에 하는 근데 사실 한 달에 한 번 가지고 될까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모이는 거는 그럼 아, 그런가? 모이는 거는 그렇게 하고 예. 아, 그러면 과제나 숙제를 주듯이 하는 오후 한 것도. 번, 줌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오늘 끝나고 나서 남으세요. 일단. 그쵸? 말한 사람은 남기. 네, 말한 사람 남기. 저 아시죠? 거머리 같이 붙어가지고. 그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미나가 사님도 아마 계시려고 하셨으니까 좀 이따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자, 옆에 또 주제 어떤 주제가 필요할까요? 예, 필요한 거. 뭉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얘기한 거 아니긴 한데, 근데 저도 그거 궁금해요. 제가 그 시설급여 그거 진짜 사례나 이런 거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재가급여 누치고 사례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누가 하는 게 좋을까? 에리 손사님, 좋아요. 그쵸, 예. 이거는 없는 사람을 얘기를 해야 돼요. 예. CDR 척도랑 좀 연결해가지고 뭐 여기 몇 등급까지는 이렇게 되는데 몇 등급은 또 CDR로 구분할 때. 제가 말했죠. 제가가 제일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제가가 제일 궁금할 거라고. 왜냐면 사례가 없으니까. 나도 제가 사례가 많이 없으니까. 제가는 근데 그거랑 같이 들어가야 돼. 그거랑 설계 같이 들어가야 돼. 제가 하고 설계. 왜냐면 설계 쪽 너무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어서 상품 자체가 어디가 괜찮은지도 봐줘야 되니까. 주야간 복지센터 운영하시는 분 오, 좋아. 섭외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 그거를 그분이 오시면 방송까지 해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 팀원 한 분이 그렇게 복지센터 가가지고 싹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럼 이걸 어떻게 연계해서 내가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그분 해서 이름이 뭡니까? 저희 팀원 정보경 팀장이라고. 언제 데려올 수 있어요? 얘기해 볼게요. 알쓸 많이 관심 있어 하는데.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얘기는 해보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연락처 주시면 제가 꼬셔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또 제가 관련해서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암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네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카페 아시나요? 네. 거기에 설계사님 한 분 계신 거 아시죠? 누구죠? 거기 권무 설계사님인데 거기서 나오는 질문 다 받아서 해주세요. 근데 거기가 암 환우들 모여 있는 곳이라 네. 암 관련해서 설계와 보상 이런 거는 그분 답변 대부분 다 달아주시거든요. 이름이 뭐라고요? 잠깐만 찾아볼게요. 섭외 가능해요? 저 한 번도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은 없어요. 말은 해봐요. 근데 그분이 그 암 환우 카페에서 답변을 다 달아주시는 거 보면 사례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도움이 오케이. 되지 않을까. 이름이 뭐죠? 찾을게요. 네. 전주봉 지점장님 소개. 이렇게 설계사님은 모르는 분. 우선 다 찔러 보는 거죠. 뭐 그분도 마찬가지로 궁금한 게 있을 텐데, 그렇죠. 거기 있을 때 소소사님이나 아니면
미나 가사님이나 다 불러가지고 이제 토론할 수 있게끔 만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분은 옆에 손사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은 옆에 손사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죠. 네. 실명으로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름이 가명이 뭐예요? 태진아요. 왜냐면 이건 이해는 가는 게 본사에서 맞아. 저는 제 이름을 적어놓지 않는데 불구하고 뭐 글 하나 올리면 본사에서 바로 연락이 와요. 글 좀 내려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고 하면 얘기를 하진 않는데 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 다른 분, 자 배정 소사님 어떤 게 필요하신가요? 저 거의 저 순서 아니고 그리고 거의 찐 아까 얘기한 거에서 다 Q&A 받아쳐도 자동차나 그 운전자법 지금 뭐 비탑승 사례라든가 운전자 비탑승 저는 사례? 비탑승이 나온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사실 이걸 못 받아서 문제가 됐으면 진작 나왔을 텐데 왜 갑자기 저 특이하게 나와가지고 난리야 이러긴 했거든요. 근데 원래 운전대 잡고 있지 않으면 보상 안 그러니까 돼요. 그러니까 막 그랬으면 이미 진작에 좀 이 특이하게 나왔었을 때 그런 사례가 많지 않으니까 이제나 하는 거 아니냐. 뭐 굳이 그게 큰 의미가 있냐 이슈를 이러긴 만드는 했는데 게 없어서. 비탑승 면책 사례가 있나요? 실제로 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면책사이 있을 거예요. 있기는 잠깐만요. 있긴. 근데 진짜 그 사람들이 그런 사고가 크잖아요. 사실 또 그런 사고가 벌어지면 작은 사고는 아니잖아요. 비탑승 사례 자체가. 그러면은 진짜 다 자기 돈으로 해결을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우회해서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건지 이슈가 이렇게까지 안. 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예, 전화 안 받아요. 다음에. 다음 달에 어차피 신동성 교수님 강의한다면서요. 예. 그러면 신동성 교수님 활동.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